영리병원 허가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허가 배경과 관리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가축 분뇨와 함께 초지에 대량 살포되고 있는 액비도 지하수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차량에 불이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 2명을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00분 토론 보느라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MBC 100분 토론에 원희룡 도지사가 출연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패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직전 공론조사를 수용했다. 영리병원 불허 공고가 나오자 거부한 원희룡 지사에게 왜 선거가 끝난 뒤로 결정을 미뤘냐는 질문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미리 입장을 밝히시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허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훨씬 깔끔하지 않았겠느냐. 좀 더 저희는 수기형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결론을 내든 저쪽으로 결론을 내든 좀 더 접근을 해서 하자. 도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에 민주주의를 무시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전체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채용되어 있는 134명의 채용 인원에 대한 고용도 유지를 해라. 이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불허경 경고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투표 과정에는 승복을 합니다. 권고사항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례와 제주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했어야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조례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도조례에 의해서 도조례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외국인 제한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녹지병원에서 만일 이거 왜 소급 적용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조례와 현재 특별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외국인 제한하는 게. 내국인 환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을지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권 대조 그리고 안면인식까지 지금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면인식 기술까지 도입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상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그룹에서 받을까가 의문이고요. 인권 침해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경영권도 침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원희룡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주장이신 거고요. 국내 병원의 우회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법인들도 어떻게 보면 한 49%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둑이 터지는 게 되겠고요. 우회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이게 개설 허가들을 하도록 이미 이 부분은 조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어겨서 이게 우회 투자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 또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녹지병원 허가를 신호탄으로 국내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원희룡 지사는 외국 병원에만 허용되는 현행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앞으로 제주의 인구는 늘어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제주 인구는 2030년에 80만 명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8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 50대까지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1인이나 2인 가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해마다 주택 10,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지역을 포함한 14군데 소규모 택지 개발은 폐기하고 동지역에 1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2027년까지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종합 계획이 추진되면 10년 후 주택 보급률은 110%로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은 2만 3천 호로 늘어난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해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분뇨는 물론 초지에 대량 살포되고 있는 액비도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축 분뇨를 일정 기간 발효한 액비를 살포하는 서부 지역의 초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살포 시기마다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뿌리면은 특히 날씨가 좀 저기압이라든가 그럴 때는 냄새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완전 진동하고. 도내 액비 살포 신고 면적은 195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살포 면적은 74제곱킬로미터로 1년에 80만 톤이 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농장이 밀집한 서부 지역에 뿌려지는 액비는 1헥타르당 연간 530kg, 유럽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대량 살포되는 액비는 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서부 지역 지하수 관정 48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분뇨에 의한 오염 기준인 8%를 초과했고 일부에서는 액비와 분뇨 저장조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이 가운데 관정 2곳은 대장균이 검출돼 사용 중지됐고 검출된 세균을 유전자 분석해보니 돼지가 주 오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 비료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축산 분뇨에서 오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소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동위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ml라고 하는데 1000분율로 따져서 8%ml 넘어가면 일단은 축산 분뇨에서 온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 액비 살포 지역의 토양은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최고 2배 높게 나타나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오염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양돈업자들이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데다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양돈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돈업자 56명은 지난 3월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나다 보면 간혹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들이 있죠.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가 차량에 불이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 2명을 구해냈습니다. 가라앉는 배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의인들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의 번영로. 심야 시간 승객을 태운 택시가 백미러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운전대를 돌립니다. 아이고야, 저 뒤에 차 사고 났는데 가서 보고 신고해줘도 가도 됐대죠? 갓길 화단을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택시기사가 119에 신고하는 순간 또 다른 승용차가 신고자의 택시를 들이받고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승용차 2대 모두 음주운전 차량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택시기사가 119와 통화하면서 운전자 2명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선생님 다 나오셨어요, 차량에서? 예, 사람을 일단 끄집어냈고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마틴 차량 계속 불 붙어 있어요. 사고를 목격한 택시가 그대로 지나쳤다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안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약간 술이 좀 채셨는지 비상등도 안 켜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차가 아마 그 차를 다시 받았으면 그 사람도 위험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치솟는 불길에 차량 폭발 위험도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서 백미러 보니까 이거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냥 뭐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보다도 우선 그 잘못한 사람부터 내는 우선 다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사람부터 먼저 구하겠죠. 뭐.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삭막한 우리 사회에 택시기사의 작은 관심과 큰 용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와 제3자 기부 행위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62살 오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원지사는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웨딩홀과 모 대학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원지사 측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도의원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도의원의 배우자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선거 구민 3명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회 제주 수출인의 날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매종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수출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기념식에서는 제주 반도체와 제주 광어, 온라인 게임 업체 네오플이 정부 포상을 받았고 수출기업 2곳과 관계자 2명이 수출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층 건물의 재난에 대비해 높이 70m의 굴절 사다리차가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층 건물과 풍력발전기 등 고층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서 5번째로 70m 굴절 사다리차를 도입하고 노형 119 센터에 배치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70m 굴절 사다리차는 1분에 2,800리터의 방수가 가능하며 최대 100m 높이까지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 모 교수의 상습 폭행으로 병원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오는 14일 대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수를 파면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학병원 노조는 해당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8,000명의 탄원서를 제주대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투숙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직원 33살 문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일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유치원 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남편 소유의 체험학습장에 화장실 설치비 98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사용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